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 평산의 김현정 변호사입니다. 네, 이화용 변호사입니다. 예, 서재민 변호사입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인들 착각합니다. 위수증이면 무조건 무죄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이 사건 사실 거의 2년 넘게 한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사건 처음 접하셨을 때 이 증거 양보고 어떠셨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2024년 1월 달에 기소된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2월 달에 첫 공판 준비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저는 처음부터 투입이 됐었어요. 처음부터 투입돼서 기록을 보는데 그 양이 너무너무 방대해서 전체적으로 숙지하기도 어려웠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심 재판부는 이미 이 사건을 다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 재판부에서 관련 사건 하나를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법정에 나가서 소위 말해서 좀 약간 어버버버 거렸죠. 왜냐하면 완전히 숙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재판부는 관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신 재판부이고 해서 약간은 예단을 가지실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빨리 진행하겠다. 중요 증인부터 먼저 부르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시간을 달라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 약간 암담해 보였어요. 내용 자체가. 왜냐하면 검찰은 항상 증거를 그렇게 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계신 서재민 변호사님을 바로 투입했죠. 서재민 변호사님은 딴 거 보지 말고 딱 하나의 관점만 보세요. 이거 절차 위법이 없는지. 맞죠? 맞습니다. 어땠나요? 그때 느낌은? 이 사건이 아닌 다른 정치적 사건들 관련해서 위법 수집 증거에 관한 주장은 좀 한계 있고 또 검사의 객관 의무 위반과 관련돼서 검사님께서 감추셨던 증거들을 몇 개를 찾아낸 경력이 있어서 이게 투입을 시키셨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록을 보다가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봤는데 한 3권 정도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 수집에 관한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조서, 임의유출 동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보니까 위화감이 확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저희가 위수증 주장을 마지막처럼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하지는 않았고 일흥의 문제의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재판부께서는 좀 시큰둥하셨어요. 저희가 얘기를 했던 위수증 주장이 기존 주장보다는 좀 달랐고 또 그리고 그 저희가 지적한 부분들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일부러 안 내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제출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재판부께 간청을 드렸고 재판부께서도 편견이 좀 없으신 분이셨어요. 사실 선행 사건을 하시면은 편견을 가지실 수도 있고 이게 불필요한 재판 지연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저희 주장을 안 받아주셨을 텐데 최대한 중립적으로 편견 없이 재판을 좀 진행을 해주셔서 1심에서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증거들을 많이 확보해서 제출할 수 있었고 이것들이 이제 위수증 판단이 달라지게 되는 계기여서 결국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재판부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무기대 등의 원칙을 실현해 주신 법정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엄할 땐 굉장히 엄하면서도 굉장히 공평하게 재판하려고 노력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처음에는 좀 약간 시큰둥하셨지만 이거 한번 제출해 보세요. 이제 이 정도 했는데 그 제출한 것에서 저희가 포인트를 찾아냈고 이상하다. 이것도 제출해 보세요. 저것도 제출해 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출하지 않은 것 중에서 유리한 증거들이 많고 심지어 이게 절차 위법까지 또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죠. 그 또 다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사건에서는 사실은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제 이정근 씨 증인신문 관련돼서 네.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정근 씨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건의 발단이 이정근 씨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서 고소가 이루어졌고 그 사건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이정근 씨가 사실 핵심 증인이기도 했는데 초반에 증인으로 소환을 했어요. 정말 독특한 점은 뭐냐면 검찰 측 증인이어서 이제 검찰이 원하는 대답을 하는 증인이라 하더라도 마지못해 증언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좀 이정근 씨의 증언은 독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가 요러요러했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뭐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정근 씨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걸 왜 기억하냐면요 라면서 묻지도 않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렇게 증언하는 건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뭔가 재판부에게 자기의 말이 맞다는 신뢰를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냈습니다. 맞아요. 당신 혹시 검찰하고 사전 면담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잖아요. 예, 사실은 이게 이정근 씨 진술 중에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뭐였냐면 한 1년 전에 자기가 검찰에서 진술하신 내용은 마치 방금 전에 읽고 온 것처럼 생생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진술을 하셨는데 법정에 나오기 한 달 전에 있었던 검찰과의 사전 면담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에 무슨 약을 복용하셔서 기억이 잘 안 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진술은 경험칙에 좀 반하거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을 보다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인간의 기억력의 당연한 그 한계인데 최근에 있었던 것은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은 마치 눈앞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색달랐거든요. 본인이 증언을 하러 나오는 증인인데 검찰을 사전에 만난다는 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사전 면담과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다퉜다는 부분이니까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근데 이 같습니다. 점에서 또 재밌는 부분은 4월인가 우리가 증인심을 했는데 네. 올해 들어서 검찰하고 만난 적이 있느냐? 처음엔 아니다. 뒤에 가서는 말을 흘리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다면 검찰에서 그 부분을 좀 짚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검찰도 그냥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우리가 사실 조회를 해보니까 만난 게 있고 그러니까 재판장님도 그 부분에서 너무 약간 자극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회유를 위한 사전 면담이 아니냐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는 건 검찰의 의무거든요. 제출 못했습니다. 충분히 의심이 갈 만하죠. 저희 이 사건에서 동영상 얘기 못 빼놓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황당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정근 씨가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수사기라서 녹화를 합니다. 사실은 이 서면으로 된 피의자 신문 조서하고 녹화 동영상이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이걸 제출하는데 어떤 특정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동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는데 검찰에서 제출하지 않다가 결국 제출했는데 스테이플에 찝힌 거예요. 스테이플에 찝혀가지고 이게 물리적으로 복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도 황당했고 저희도 황당했는데 이게 뭐 고의로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하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라고 말았는데 서재민 변호사님 2심에서 반전이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복구될 수 없었던 동영상이 복구가 돼서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에피소드이자 좀 아쉬운 점인데요. 오히려 또 반대로 이정근 씨가 그 이미 제출한 그날 있잖아요. 핸드폰을 이미 제출한 그날은 피의자 신문 조서는 없고 동영상만 제출돼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걸 꼼꼼히 다 봤어요. 뭐 한 10시간 찍었나? 그런데 거기서 낮 한 2시경에는 검사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핸드폰 3개 다 부셔서 버렸어요. 라고 울면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밤 10시에 동영상이 완료됩니다. 근데 10시 반에 밤 10시 반에 이미 제출하겠다고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하다. 이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조서도 제출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조서는 끝까지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끝까지 안 나왔죠. 아니 이 조서와 동영상이 일치하지 않나? 왜 이걸 제출하지 않았을까? 이건 에피소드이자 상당히 아쉬운 의문점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 관련돼서 특히 이제 먹사용과 관련된 증거 사용 부분에 있어서 증거 사용만 분리해서 저희가 이제 위법 수집 증거를 봤다라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싱크탱크의 활동에 대한 경계선도 좀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 사건의 의미는 어떤 부분이 서 있을까요? 변호사님이 제일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검사님께서 사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제출의 물의 수집 단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자료들을 확보하셨고 그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출이 안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사건이었다면 과연 그런 것들이 그대로 됐을까? 검사의 객관 의무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검사님께서 아무리 피고인이 밉더라도 가능한 수사와 관련되는 모든 자료들은 현출해서 숨김 없이 그대로 제출이 돼서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셔야 하는 것이 그 검사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로 피고인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건 관련돼서 찐무죄가 맞냐라고 문의를 자꾸 하시는데 이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판결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꼭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전 대표 관련된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팀 이화영 대표님, 서재민 변호사님, 김현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